잠시 후 저녁 6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장단을 초청해서 만찬을 갖습니다.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최근 여야 사이는 그렇게 좋지만은 않죠. 어제 국회 상황 녹록지 않았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담대한 구상에 대한 북측 반응이 나왔습니다.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비난했는데요. 윤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막말도 던졌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자, 다정하는 별이 5개, 뉴스픽도 5개.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픽 5 시작하죠.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문 열면 뭐 하나, 그리고 남북의 온도, 새내기 경찰과 8억 비리 적발, 기록관 압수수색으로 잡았습니다. 자, 이번 주 픽 내내 윤석열 대통령 소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광복절 경축사, 100일 기자회견 등등 문득 국회는 무얼 하고 있나 궁금해졌는데요. 매일 다정회에서 전하는 윤핵관 대 이준석 전 대표, 또 어대명으로 가는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은 그렇다 치고요. 국회가 제 할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당장 교육부 장관,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도 해야 하는데요. 아직도 휴무 중이란 팻말이 걸려 있습니다. 어느새 올해도 절반이 훌쩍 지났는데요. 국회는 한 달 넘게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통 큰 양보와 통 큰 결단을 통해서 극한적인 대립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주지 않고 드디어 개점 휴업이 끝났습니다. 하반기 원구성을 놓고 여야의 지루한 줄다리기가 이어진 지 53일 만입니다. 자, 7월 말 드디어 개점 휴업에서 벗어난 국회. 문은 열었는데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는 감감무소식입니다. 마침 오늘 저녁 6시 윤 대통령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장단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대해 허심탄회한 대화 겸 만찬을 갖는데요. 9월 정기국회 출범을 앞두고 국정과제 이행과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걸로 보입니다.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서 초당적 협력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대통령실과 정부 각 부처가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런데 여야의 부부싸움이 끝이 없습니다. 이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데 이러다 진짜 물이 갈라지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인데요. 자, 원구성 협상에 앙금이 남은 걸까요? 위원장 자리를 놓고 다툼이 깊었던 어제 과방위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비켜주세요. 위원장석을 떠나주세요. 지금 물리력으로 지금 못하게 하는 겁니까? 정의하라니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의사진행을 방해할 시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발해. 자, 권성동 의원님도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고발하는 게 좋은데 정의하라니까 그래.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자, 시작부터 파행입니다.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과방위원장의 회의 운영 방식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핵심은 법안 이소위 구성이었습니다. 이 법안제 이소위 정보통신 방송 법안을 심사합니다. 그러니까 방송과 언론 관련 법을 다루는 소위인데요. 자, 정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조승래 의원을 제2소위 위원장으로 선임하려 하자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를 외치며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이런 청취조차 하지 않고 문자 소통하시고 소통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게 바로 수박 소통입니다. 대통령도 운영. 문자 소통하고. 이게 바로 내로남불이죠. 국힘당은 양두구이식 소통하는 겁니까? 서로가 존중하고 인간적인 예의를 지키는 것이 이 수박과 양두, 구육 모두 각 당의 계파 갈등을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서로의 아픈 곳을 콕콕 찔러가면서 감정 싸움으로 번진 양상입니다. 자, 이어서 법사위입니다. 사실 법사위야말로 여야 혈투의 메인 스테이지라고 할 수 있죠. 공수처 설치, 검수완박, 법사위원장 공방까지 뭐 하나 허투루 넘길 주제가 없는 곳입니다. 그만큼 감정의 골도 깊습니다. 정화욱 의원은 형사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대법원의 상고심을 앞두고 있고요. 그래서 법사위에 보임될 때부터 부적절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피고인이 저만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도대체 언제까지 저를 가지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표적을 삼아서 이지매를 계속 하실 것인지. 최강욱 의원 안팎으로 어렵습니다. 당내에서는 땡땡이 성희롱 발언 논란으로 중징계를 받았고 밖으로는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2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습니다.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이 법원을 피감기관으로 삼아 질문하는 법사위 위원으로 활동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인 겁니다. 최 의원은 친 이재명계 초선 강경파 철험의 소속이고 검수완박법 처리에 선봉장에 서왔습니다. 그때의 앙금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으로 풀이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행안인데요. 어제 뉴스픽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법사위 갈등이 검수완박에서 시작됐다면 행안위 갈등은 경찰국 신설로부터 불거졌습니다. 초대 경찰국장으로 지명된 김순호 국장의 밀정 논란으로까지 번졌는데 곧 시작되는 9월 정기국회 더하면 더했지 잠잠하진 않을 듯합니다. 홍승상 전 경감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시 수사에서 김 국장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내가 특채를 받아 주었다.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8조 사망 3호 전문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걸로 해서 임명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픽 가겠습니다. 네. 그래픽이 나오지가 않네요. 네, 두 번째 픽 제목은 남북의 온도로 잡았는데요.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된 담대한 구상에 대한 북측 반응이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싫다라는 겁니다. 이 북측에서 쏟아지는 독서를 보고 있자니 문득 영화 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박준우 마커가 매일 밤 눈물을 훔치며 봤다는 사랑 이야기, 바로 연애의 온도입니다. 너 그거 알아? 헤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만날 확률이 82%래. 그중에서 잘 되는 사람들은 3%밖에 안 된대. 로또 있잖아. 로또가 당첨될 확률이 814만 분의 1이래. 그게 매주 1등이 몇 명씩 그렇게 막 나오잖아. 그러니까 3%면 되게 큰 숫자야. 네, 문재인 정부 초기 남북 관계는 마치 순풍에 도칠단 듯 보였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눈앞까지 다가온 듯했죠. 하지만 하노이 노딜 이후 둘 사이 간격은 시작했을 때보다 더 멀리 멀어졌습니다. 연인이 다시 이루어질 확률은 3%. 그렇다면 남북의 확률은 몇 %일까요? 먼저 다 비핵화를 시켜라. 그럼 우리가 그 다음에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런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도와주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북한 그 지역에 어떤 무리한 또는 힘에 의한 그런 현상 변경은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 간의 지속 가능한 평화 정착이다.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기만 한다면 정치 체제든 뭐든 바꿀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피력한 겁니다. 자, 꼭 애정 싸움할 때 나오는 말이죠. 나는 널 바꿀 생각이 없어.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하지만 결말은 늘 도돌이표입니다. 억지로 나와서 억지로 즐거운 척하면서 사람 휘말리지 말고. 차라리 입을 옹다물고 있는 편이 체면을 유지하는 데 더 이로웠을 것이다.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은 검 푸른 대양을 말리어 뽕밭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만큼이나 시련과 동떨어진 어리석음의 극치이다. 자, 김여정 부부장 담화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한때 그 무슨 운전자를 자처하며 의아를 선사하던 사람이 사라져버리니 이제는 제멋에 사는 사람이 또 나타나 권좌에 올라 앉았다라고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는 10년 전 MB가 내들었다가 버림받은 비핵 개방 3천의 복사판에 불과하다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다. 남조선 당국의 대북 정책을 평하기에 앞서 우리는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 네, 인간 자체가 싫다. 이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그대로 옮기기 민망한 수준입니다. 절대로 상대하지 않겠다니 먼저 손을 내민 입장에선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죠. 야,
넌 뭐 변한 줄 알아? 너야말로 그대로야. 너 지금 옛날에 하던 그 짓 똑같이 하고 있잖아. 너만 숨 막히고 피 말라? 글쎄 뭐 실망스러운 내용인데 우선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품격이 없는 그런 언어를 사용해서 비판하고 또 우리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그 왜곡해서 비판한 데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북한의 태도는 스스로의 미래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자초할 뿐이다, 재촉할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담대한 구상에 대한 입장에는 변화가 없고 북한이 자중하고 심사숙고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러한 정치적인 설전은 차치하고서라도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하고 이에 대한 제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계가 명확한 것도 현실인데요. 언제쯤 그 간격을 좁힐 수가 있을까요? 네, 오늘의 세 번째 픽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새내기 경찰과입니다. 경찰 제복을 입은 청년들과 화이팅을 외치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 충북 충주의 중앙경찰학교 졸업식에 참석해서 MZ세대 경찰관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지금 다른 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내년에 가야 된다 이랬는데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만나고 싶어서 왔는데 졸업하는 우리 새내기 경찰관들하고 여러분들 만나니까 쌓인 스트레스도 풀리고 저 자체가 일단은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젊은 경찰관들이 즐겁게 일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각종 제도 개선을 통해 든든히 지원하겠다 약속했습니다. 사실 최근 윤 대통령과 경찰 조직 사이에는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거리감이 좀 있었죠. 오늘의 행보는 경찰 내 민심을 다지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또 경찰대 개혁에 힘을 싣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순경 출신도 공정하게 승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로 참석자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범죄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한 순경 출신 경찰관이 승진과 보직 배치에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픽으로 가겠습니다. 8억 비리 적발입니다. 전임 정부 시절 광복 회장을 역임한 김원흥 전 회장, 정치 편향 발언과 회원들과의 갈등, 끝내는 수천만 원대 횡령 혐의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는데요. 반발이 거세지자 김 회장은 결국 자진 사퇴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을 볼 줄 몰라 생긴 불상사라며 횡령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자, 이후에 국가보훈처가 정식 감사에 나섰습니다. 총 8억 원대의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사업비 과다 책정, 대가성 기부금 수수, 법인카드 유용까지 특히 이 법인카드는 김 전 회장의 본인의 약값과 병원비, 목욕비, 또 가발 미용비 등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지인 7명을 임의로 채용하고 면접표를 허위로 조작하는 등 불공정 채용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보훈처는 김 전 회장을 비롯해 관련 의혹에 관여한 전 광복회 임직원 4명 등 총 5명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픽이네요. 기록관 압수수색입니다. 네, 오늘 오전 검찰이 세종시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하루에 2번, 2가지 사건인데요. 자, 오전에는 월성원전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하는 대전지검이, 그리고 오후에는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 후자의 경우 국정원이 서훈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또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 등도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이 된 상태입니다. 자, 금요일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